안녕하세요, 디제이님. 늘 밤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의 감정들을 천천히 정리하는 청취자예요. 오늘은 제 가족의 이야기인데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일기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일기장을 통해 저는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올해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조용했고 늘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저 원래 그렇게 말씀이 적은 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혼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제 아버지였죠.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세상이었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갑자기 양로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서 저는 그 사연을 한참 뒤인 성인이 되어서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야 했고 할머니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선택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죄책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할머니 마음에 평생 상처였던 것 같다. 이 말이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그때부터 평생을 양로원에서 지냈습니다. 가끔 집에 오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양로원에서 보내셨고 저는 그게 그냥 우리 가족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항상 말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미소 뒤에 슬픔이 잠겨 있는 듯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와 아버지는 양로원에서 가져온 박스 몇 개를 집에서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오래된 라디오,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겉표지도 해지고 종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부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양로원에 들어가신 시기가 정확히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나는 집을 떠났다. 그 한 문장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내는 마음이 고단했다는 걸 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들은 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뿐이었는데 할머니의 글에서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그러나 이해하려는 마음까지.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은 조용하고 너무 넓다. 밤에 누우면 아들의 방이 생각난다.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을 버려야 할까? 할머니가 20대와 30대의 젊은 시절을 타인의 공간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분명 꿈도 있었던 여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양로원이라는 작은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죠. 일기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아들이 찾아왔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일이 힘든가 보다. 그래도 웃으려는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아버지가 왜 평생 할머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평생 마음에 눌러앉아 있었던 거겠죠.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봤다. 아이가 웃어주었다.
그 웃음 하나로 나는 오늘 행복하다. 그 손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그냥 귀여운 아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일기 속에서는 제가 할머니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보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직접 쓰지 않은 듯한 아버지의 필체와 닮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노트는 내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마지막으로 읽은 뒤 남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마지막 한 줄에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전부 담아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오신 세월이 너무 길고 고단했던 것이 느껴져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할머니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로원에서 오래 지내셨던 이유, 말수가 적으셨던 이유, 늘 미안해하며 웃으셨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노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DJ님,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가 어른들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그걸 깊이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숨기려 했던 슬픔들, 가족을 위한 선택들이 평생을 지탱해온 사람들. 할머니의 일기장은 저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알려준 가장 소중한 유품입니다. 이게 50년 전 양로원으로 보내졌던 할머니의 숨겨진 일기장을 손자가 발견한 이야기입니다.